대통령 지지율. 네, 대통령 지지율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 방문을 전후로 해서 굴욕 외교 논란 또는 공세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을 마감하면서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68.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년 지나고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년사가 있고 그리고 남북 대화의 급물살이 이제 급물살에 밀려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70%대로 다시 올랐습니다. 상당폭 상승했는데요. 3.6%포인트 상승해서 72.1%이고요. 부정평가는 1.3%포인트 하락해서 23.7%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반영이 돼서 어쨌든 다시 70% 회복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일 같은 경우는 신년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1일에 신년사가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의 그 다음 날 바로 문 대통령이 화답을 했습니다.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제 내각에 관련 조처를 취할 것을 바로 얘기를 했었고 그때 2일 날에 금요일 날 29일 날에 69.4%를 기록했는데 2일 날에 70.8% 올랐고요. 3일 날에 통일부에서 바로 남북 당국자 회담을 제의했고 또 무엇보다도 한 2년 정도 중단되었던 판문점 그 연결 통로 채널이 바로 복원이 됐습니다. 좀 이러한 어떤 보도에 힘입어서 3일 날에는 72.1%로 올랐습니다. 네. 근데 박시영 부대표님,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경북에서 대구 경북 TK에서 무려 13.3%가 올라갔어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글쎄, 연말에 되게 이제 보면 연말에서 지금 각 언론사들이 일제히 국정지도 다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100% 전화 면접 조사로 한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안심번호, 흔히 말하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가상번호로 되게 조사를 많이 했는데, 되게 그때는 76에서 뭐 78%까지 굉장히 그 높은 수치의 뭐랄까, 국정 지지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냐? 연말 연시에 그런 어떤 분위기 편성한 거냐?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전에 전화 면접 조사로 뭐 갤럽이나 이런 데 해보면 뭐 72, 3, 뭐 이 정도 선이었는데 상당히 어쨌든 반등을 한 거예요. 다행히 이제 리얼미터에서도 그 반등에 대한, 추이 자체는 분명히 반등의 효과가 연말에서부터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조사를 신년 들어와서 했지만 어쨌든, 이 남북 관계가 좀 풀리는 국면이 정확히 좀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런 안보 문제 때문에 가장 민감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하고 사실은 수도권입니다. 대개는. 수도권은 안보에 좀 민감합니다. 좀 긴장이 고조되면 중도층들이 좀 보수화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74.5%가 잘한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수도권에서 더 오히려 긍정 수치가 높다. 아까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72.1인데 수도권은 74.5가 나왔고요. 대구 경북에서 특히 이제 많이 올라왔죠. 대구 경북에서 63.5, 부산 경남 울산에서 65.5로 평균 수치에 상당히 근접한 정도로 많이 좀 회복된 측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이런 어떤 긴장이 좀 완화되고 이런 부분들의 보수의 논리보다는 이 부분은 적어도 잘하는 거 아니냐. 적어도 평창올림픽이 좀 성공리에 개최돼야 하고 이 사안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영남권의 시민들이 좀 많은 거죠. 아까 그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절반 정도가 이 부분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그쪽에서 오르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권순정 뭐예요, 직업이요? 실장입니다. 실장이요. 대통령 지지율이 반년이 넘도록 큰 낙폭 없이 아주 가끔 60대 후반으로 가지만 70대 초반에서 심지어는 80대 초반까지도 넘어가는 역대 가장 오랜 기간 강력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건가요? 네, 리얼미터 월간 집계 기준으로는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이 있다는 거죠. 표본 조사가 넓다는 건가요? 예, 월간 집계로 하면 한 10,000명 이상이 되는데요. 월간 집계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최고 지지율이 82%입니다. 근데 최저 지지율이 몇 %냐면 68%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고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얘기하세요. 물어보지 말고. 네, 67%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67%입니다. 67%? 네, 지금 반년 정도 지나는 사이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최고 높게 지지율과 보다 최저 지지율이 같다. 1%포인트가 오히려 더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 네. 지지율이 네. 같은 기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고 지지율보다도 1%더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0%대 전후를 계속 오갔기 때문에 네. 사실상 여론조사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긍정적인 평가를 70%를 뭐 1, 2주도 아니고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니까.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일단은 저는 그 핵심 지지층이 상당히 견고하다. 이번 이제 주중 집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19대 대선에서 찍었던 지지층의 지지율을 보면 95%가 넘습니다. 또 100명 정도 19대에서 찍었으면 아직까지 95명이 잘한다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변화가 이 6, 7개월 지나오는 사이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층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정치적인 무관심층이 부정평가로 떨어져 나갈 때에도 네. 이러한 굳건한 핵심 지지층이 굳건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60%대 후반을 항상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미디어 환경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1월 그리고 12월 넘어서면서 보수 언론과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흠집내기 공세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비근하게는 중국 방문 때의 구릉 예교 논란도 홀대론, 혼밥론 다양한 이제 용어를 통해서 이제 깎아내리기 공세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그 집중적으로 포화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핵심 지지층이 그대로 받쳐준과 함께 일반 국민들조차도 크게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한 미디어 매체의 영향력이 사실상 일반 국민들한테 점점 더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도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의 가장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고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6, 7개월 이렇게 끌고 오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시도적인 요구, 적폐청산이랄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고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탈권위주의 그리고 서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책임지는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 내용들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민주당 지지율도 다시 50%를 넘어섰는데 국민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지방선거까지 이대로 쭉 간다? 아니면 지방선거 때까지 무슨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제일 궁금한 관심사거든요. 저는 그 60% 이상은 꾸준히 유지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근거는 뭐냐면. 그럼 일단 5, 6, 9, 당으로 보게 되면 5, 6, 30%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갈 것이다. 네. 나머지 20%는 좀 낙폭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 70%대인데 떨어져도 60% 초반 정도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적폐청산의 드라이브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MB의 비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MB의 비리가 나오고 있어요? 의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네. 그 부분이,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적폐청산에 대한 이 드라이브가 2, 3개월 후까지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남북 관계가 조금 풀릴 조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예측한 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좀 풀리면서 안보가 좀 경색이 돼야 보수층이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사라지고 있고요. 또 평창올림픽이 이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2월 달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게 또 3월, 4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MB가 포토라인까지 있으면 이게 뭐 금상첨화죠 그냥.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MB 구속에 대해서 MB에 대한 적폐청산에 대한 공감도가 높기 때문에 여론조사상 환호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는 뭐 조사를 근거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MB에게 탄압받았던 사람도 환호를 받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그 소스가 몇 가지가 있고
주되게는 또 한 가지는 청와대가 국정 운영 방향을 좀 잘 잡은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폐청산 지속하되 내 삶을 바꿀 체감형 정책들을 많이 하겠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겠다. 민생 문제에 상당히 적극성을 띠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입법화가 잘 안 돼서 삐그덕거리는 과제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시대 정신이 세 가지인데, 이런 시대 정신이 공정과 정의의 문제와 불평등의 문제와 그리고 일자리 경제로 상징되는 이 시대 정신 세 가지를 나름대로는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같고 일정 정도 성과가 있을 거다. 다만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 그리고 지금 UAE 논란도 좀 있고요. 한일 관계가 좀 삐그덕거리는 문제, 몇 가지의 민생 문제와 대내 변수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은 있지만 그리고 야당이 또 죽을 쓰고 있고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급속히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 지금 국면에서 국민들한테 위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낙관적입니다. 더 낙관적이? 알겠습니다. 낙관적인 거 서로 충성 경쟁하지 마세요. 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그 얘기를 좀 끝내고 오늘 좀 일찍 끝내야 됩니다. 네. 네, 저희 리얼미터가 현재 정당 지지도를 묻고,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했을 때 새롭게 펼쳐지는 정당 구도 하에서의 정당 지지도도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물어봤더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당의 지지율이 10.5%가 나왔어요. 근데 현재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을 합쳐봤더니 11.4%였어요. 왜냐하면 0.9%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다? 네, 지금 언론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니 없니 많은 얘기가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통합당이 자유한국당을 넘어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었는데, 사실상 저희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말씀하시던 권순정 그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통합신당이라는 그 용어보다는 통합정당이라고 이제 드라이하게 하신 거죠, 사실. 그 부분은 표현이 좀 적정하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지대에 대한 늘 그 시장 자체는 존재하는 거죠. 그럼 막상 투표 현장에 가면 표가 안 나오는. 네,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한 20% 남짓한 삼지대 시장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과거 국민의당이 총선 때 정당 득표를 했던 거라든가 지난 안철수 후보가 대선 때 차지했던 21%든가 그런 시장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의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통합이라는 것이 생채기가 상당히 난 상태 속에서 그렇습니다. 통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보도에 의하면 남경필 등등 바른정당 소속에 있었던 남경필, 원희룡, 그다음 김세연, 이학재 등등의 거치 문제가 내주 초에 결판이 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또 국민의당 그 관만파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햇볕 정책을 강령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또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이 순조롭게 되는 판이 아니기 때문에 척분이 영광이겠다. 말씀하신 대로 권순정 실장님 예측한 대로 그렇게 큰 시너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시너지 효과가 있으려면 통합되는 정당의 지지층을 고스란히 가져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다른 정당의 지지층을 뺏어와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현재 국민의당을 지지하거나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통합당에 다 가지 않아요. 다 가지 않는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국민의당의 10명 중 4명은 다른 정당으로 빠져나가고 심지어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현재 지지층은 통합이 되면 10명 중 6명이 다른 정당으로 빠져나가요. 통합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들로부터 끌어오는 그 지지층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분석을 해보면 별로 없었다. 금방 이제 박시영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채기가 많이 나는 과정 속에서 통합 과정에 사실상 자신의 지지층 온전히 가져가기 힘든 상황들, 그리고 생채기가 나는 과정들 속에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저기 가기가 힘든 그런 판단을 하기 힘든 거죠. 기존의 다른 언론들과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예, 기존의 다른 언론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설문 설계에 있습니다. 원래 조금 어려운 말로 프라이밍 효과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질문에서는 통합하는 정당의 이름이라든지 통합한다는 언급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주게 되면 그에 대한 각인 효과가 생겨서 선택지가 나올 때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더 관심이 간다는 거죠. 근데 기존의 다른 유수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질문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해서 신당을 창당한다면 이렇게 물어주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당 구도가 펼쳐진다면 하에서는 이렇게 사전 정보를 주지 않는 거지요.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가 조금 더 정확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치가 높다. 아까 70,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72.1인데 수도권은 74.5가 나왔고요. 대구 경북에서 특히 이제 많이 올라왔죠. 대구 경북에서 63.5, 부산 경남 울산에서 65.5로 평균 수치에 상당히 근접한 정도로 많이 지금 회복된 측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이런 어떤 긴장이 좀 완화되고 이런 부분들의 보수의 논리보다는 이 부분은 적어도 잘하는 거 아니냐. 적어도 평창 올림픽이 좀 성공리에 개최돼야 하고 이 사안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영남권의 시민들이 좀 많은 거죠. 아까 그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절반 정도가 이 부분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그쪽에서 오르는 것은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권순정 뭐예요, 직업이요? 실장입니다. 실장이요. 대통령 지지율이 반년이 넘도록 큰 낙폭 없이 아주 가끔 60대 후반으로 가지만 70대 초반에서 심지어는 80대 초반까지도 넘어가는 역대 가장 오랜 기간 강력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건가요? 네, 리얼미터 월간 집계 기준으로는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이 있다는 거죠. 표본 조사가 넓다는 건가요? 예, 월간 집계로 하면 한 10,000명 이상이 되는데요. 월간 집계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최고 지지율이 82%입니다. 근데 최저 지지율이 몇 %냐면 68%입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경북 TK에서 무려 13.3%가 올라갔어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글쎄, 연말에 되게 이제 보면, 연말에서 지금 각 언론사들이 일제히 국정지지도 다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100% 전화 면접 조사로 한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안심번호, 흔히 말하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가상번호로 되게 조사를 많이 했는데, 되게 그때는 76에서 뭐 78%까지 굉장히 그 높은 수치에 뭐랄까요, 국정 지지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냐, 연말 연시에 그런 어떤 분위기 편성한 거냐,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전에, 전화 면접 조사로 뭐 갤럽이나 이런 데 해보면 뭐 72, 3, 뭐 이 정도 선이었는데 상당히 어쨌든 반등을 한 거예요. 다행히 이제 리얼미터에서도 그 반등에 대한, 추이 자체는 분명히 반등의 효과가 연말에서부터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조사를 신년 들어와서 했지만 어쨌든 이 남북관계가 좀 풀리는 국면이 정확히 좀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이제 이런 안보 문제 때문에 가장 민감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하고 사실은 수도권입니다. 대개는. 수도권은 안보에 좀 민감합니다. 좀 긴장이 고조되면 중도층들이 좀 보수화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74.5%가 잘한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수도권에서 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 네, 대통령 지지율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 방문을 전후로 해서 굴욕 외교 논란 또는 공세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마감하면서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68.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년 지나고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년사가 있고 그리고 남북 대화의 급물살이 이제 급물살에 밀려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70%대로 다시 올랐습니다. 상당폭 상승했는데요. 3.6%포인트 상승해서 72.1%이고요. 부정평가는 1.3%포인트 하락해서 23.7%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반영이 돼서 어쨌든 다시 70% 회복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일 같은 경우는 신년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1일에 신년사가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의 예. 그 다음날 바로 문 대통령이 화답을 했습니다.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제 내각에 관련 조처를 취할 것을 바로 얘기를 했었고, 그때 2일 날에 금요일 날 29일 날에 69.4%를 기록했는데 2일 날에 70.8% 올랐고요. 3일 날에 통일부에서 바로 남북 당국자 회담을 제의했고 또 무엇보다도 한 2년 정도 중단되었던 판문점 그 연결 통로 채널이 바로 복원이 됐습니다. 좀 이러한 어떤 보도에 힘입어서 3일 날에는 72.1%로 올랐습니다. 네. 근데 물이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60%대 후반을 항상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미디어 환경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1월 그리고 12월 넘으면서 보수 언론과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흠집내기 공세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비근하게는 중국 방문 때의 불응 얘기로 논란도 홀대론, 혼밥론 다양한 이제 용어를 통해서 이제 깎아내리기 공세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그 집중적으로 포화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핵심 지지층이 그대로 받쳐준 것과 함께 일반 국민들조차도 크게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한 미디어 매체의 영향력이 사실상 일반 국민들한테 점점 더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도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의 가장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고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6, 7개월 이렇게 끌고 오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시도적인 요구, 적폐청산이랄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고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탈권위주의 그리고 서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책임지는 모습들 이러한 부분의 내용들이 가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고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얘기하세요. 물어보지 말고. 네, 67%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67%입니다. 67%? 네, 지금 반년 정도 지나는 사이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최고 지지율과 보다 최저 지지율이 같다. 1%포인트가 오히려 더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 지지율이 같은 기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고 지지율보다도 1% 더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70%대 전후를 계속 오갔기 때문에 사실상 여론조사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긍정적인 평가를 70%를 뭐 1, 2주도 아니고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일단은 저는 그 핵심 지지층이 상당히 견고하다. 이번 이제 주중 집계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19대 대선에서 찍었던 지지층의 지지율을 보면 95%가 넘습니다. 100명 정도 19대에서 찍었으면 아직까지 95명이 잘한다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변화가 이 6, 7개월 지나오는 사이에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층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정치적인 무관심층이 부정평가로 떨어져 나갈 때에도 이러한 굳건한 핵심 지지층이 굳건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